안녕하세요.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미술 프로젝트 수업으로 오늘의 미술 수업 공모전에 참여한 교사 양정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미술교육 목표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학생의 진로와 미술 수업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작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격주로 이루어졌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신입생이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한 환경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해했기 때문에 미술 활동 수업도 개별 활동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고등학교 미술교육 목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다보스 포럼은 4가지를 제시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 4가지 능력을 제시를 하는데 미술이란 사물과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과 감각을 알려주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은 길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제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학기에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미술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주제로 학생의 소통과 협업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저의 수업 의도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모든 별 주제를 협업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서 소통과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수업을 구상하였고요. 협업을 하다 보면 갈등 상황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작품을 완성한다면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서 표현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표현력을 기를 수 있고 발표 및 평가를 통해 타인의 생각을 공유함과 동시에 반성적 태도를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차시별 수업 구성 및 수행 과제는 저희 수업은 총 14차시로 진행이 됐는데요. 1차시에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친구들과 모순을 구성해서 스토리텔링을 2차시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2차시에 스토리텔링 보고서를 모둠장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4차시까지는 스토리텔링 한 것을 바탕으로 문장별로 이미지 텔링을 하는데요. 문장을 표현하기 위한 러프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정리해서 모둠장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1차시부터 4차시까지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모둠별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5차시부터 14차시까지는
스토리텔링, 이미지텔링한 것을 바탕으로 평면, 개인 수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실루엣 형태로 표현하는 활동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개별 활동 계획서가 영상 촬영 계획서가 되기도 합니다. 11차시부터 13차시까지는 영상 촬영 계획서를 바탕으로 모둠별로 영상 작업과 편집을 해서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이고요. 영상이 다 만들어지면 PPT로 보고서를 모둠장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14차시에 제출한 PPT를 가지고 작품 발표와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격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인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했습니다. 네, 구글 클래스룸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도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수업 과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차시별 수업 안내를 쭉 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과제 보기 안내를 들어가 보면 이제 1차시, 2차시까지 스토리텔링 해서 학생들이 할 일과 그 다음에 성취 기준, 활동지를 학생들에게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시한 활동지가 이런 활동지를 1, 2차시 활동지를 이제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시하였고요. 1차 시에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학습 후에 모둠을 선정을 하는데 모둠 선정하기 위해서 17가지 발전 목표를 칠판에 기재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한 장씩 나눠주고요. 학번 이름을 적게 한 다음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주제 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 아래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선정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조직하였습니다. 이게 3월 첫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모둠을 선정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선정한 사람끼리 모둠을 만들고 주제와 관련해서 오른쪽 사진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토리텔링 시 배경, 위기, 극복, 변화에 맞춰서 작성해야지만 글의 탄탄해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고요. 논픽션이 아닌 반드시 픽션으로 상상력을 한 스푼 더해서 픽션으로 글을 구성하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2차시 스토리텔링이 정리가 되면 모둠장이 과제를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선택을 하였고요. 1단계 배경, 평화로운 바닷속에서 정어리 김춘식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가 앞으로 살아갈수록 자라나는 산호초와 해초, 군집을 이루는 다른 물고기들이 보인다. 고래, 바다 거북과 같은 대형 해양생물이 지키는 물속의 숲에서 김춘식 또한 정어리 무리의 일원이 되어 동심원을 그리며 해전한다. 2단계 위기 단계입니다.
물 밖으로 떠난 김춘식,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자 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눈에 들어온다. 석유 시치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숲이 사라진 자리에는 건물들이 지어진다. 공장에서는 폐수가 바다에 방류되고 쓰레기들이 바다로 밀려온다. 바다 아래로 내려와서 다른 물고기들에게 상황을 말하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 죽은 물고기들이 점점 생겨나고 바닷속에는 묘비가 늘어만 간다. 바닷속 숲은 이미 황폐해진 이유다. 극복 단계입니다. 살아남아 도망친 김춘식은 함께 도망친 몇몇 해양생물들과 함께 해안으로 나아간다. 폐수를 방류하는 파이프를 돌로 막아버리고 한때 동족들을 위협했던 버려진 그물로 쓰레기들을 인간의 해역에 되돌려준다. 당황하는 인간과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 4단계 변화 단계예요.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자 조금은 변화가 생겨있다. 물에 더 이상 도끼와 쓰레기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묘비가 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더 이상 누군가 오염으로 인해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김춘식과 동료들은 둥글게 모여 잠에 든다. 황폐해진 숲에서 산호와 해초가 조금씩 자라난다.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하였습니다. 4차시까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이미지텔링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저는 먼저 움직임을 만드는 움직임이라는 전시회의 뉴스를 시청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전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뉴스인데, 이 뉴스를 통해서 실루엣 애니메이션과 스톱모션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학생들에게 평면 작업을 할 때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실루엣 기법이라는 것을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텔링을 하면서 작품 제목을 정하고 다음 스토리텔링 단계별 문장을 이미지텔링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텔링 스케치를 해서 보고서 양식에 이미지 첨부하기로 제출해 달라고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평면활동 개인 작업 분량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친구들이 해양 생태계 보호라는 주제로 선택해서 스토리텔링한 것을 바탕으로 이미지텔링한 보고서입니다. 단계별 일단 제목은 물고기 김춘식 바다에 서다 라고 지었고요. 1단계를 먼저 넣고 아래쪽에 단계별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바닷속에서 정어리 김춘식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텔링을 했고요. 이미지텔링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파일에 제출 문서 이렇게 여기 보면 삽입 이미지 셀레 이미지 삽입이 있는데 셀레 이미지 삽입을 해달라고 했어요. 셀레 이미지 삽입을 하면 이렇게 셀을 키우면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점검할 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계별 이미지 텔링한 거를 집어넣고 마지막에 누가 어떤 문장을 담당을 할지 작업을 할지 정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차시부터 개별 작업인데요. 5차시 수업은 이미지텔링을 바탕으로 표현할 문장을 떠올리면서 각각의 장면을 표현을 하고요. 형태는 실루엣 그림자 형태로 구상하고 검정색 도화지에 스케치한 후 오려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오려내고 난 다음에
자신이 표현할 문장과 이미지 텔링을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줄지 시간차를 고려해서 각 장면 사진 촬영을 하게 했고요. 이때 촬영할 때 원거리, 근거리, 근접 촬영 등 화면의 구도 변화를 생각하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정 보완 단계 거쳐서 촬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개별 작업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했고요. 이 보고서가 개별 작업 보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찍어서 셀레 이미지 삽입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학생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평화로운 바닷속의 정어리 김춘식을 하루하루로 살아간다. 전차시의 이미지 텔링한 거를 넣었고 이 화면을, 이 문장을 이런 순으로 화면을 보여줄 거라는 계획을 쭉 세워서 각 개별 이미지 보고서를 십자시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차 시부터는 이제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스톱모션이나 동영상 촬영 등 영상 작업 방법은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했고요. 편집의 효율적인 어플도 모둠이 선정해서 편집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 수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테스트는 활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활용해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화면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음향을 활용해도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다 제작이 되면 영상 작업 보고서를 모둠장이 대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요.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물고기 김춘식 바다에 서다 라는 제목이고요. 영상을 보여주고 소감을 발표하는 학생 소감을 발표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시에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하얀색 부분이 이 수업 관련해서 학생의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비교적 이렇게 긴 시간으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수업이었는데 비교적 좋은 결과물과 학생 반응으로 이어져서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수업이고요. 교과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수업이 쭉 진행되면서 저에게 선생님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주는 학생이 있어서 굉장히 힘을 얻었던 그런 수업이기도 합니다. 협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특성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오면서 협업하는 즐거움을 느꼈고요.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 기법과 방법,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완성된 영상 작품을 보면서 뿌듯한 감정을 느꼈다는 소감을 많이 발표하는 모습을 통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학생의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작품 주제는 육상 생태계 보호이고요. 제목은 녹광목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스토리텔링을 한번 읽어보시고 작품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